자, 네스팅에 대한 건데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자, 네스팅에 관련된 거를 예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 유저 사이트 확인해 보니까 파이어폭스 117 버전, 그러니까 파폭이 지원된다. 8월 29일부터 지원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캐나 유저에서 CSS 네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CSS 네스팅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는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 영상 찍을 때쯤만 해도 파이어폭스 미지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스팅이 웹사이트를 만약에 만든다. 모바일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제 CSS 네스팅 쓰셔도 됩니다. 네, 호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네스팅 기법을 저는 이제 웹사이트 앞으로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게 된다면 웹사이트 만들 때는 요 네스팅만 알려줄 것 같아요. 워낙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스팅 호환성이 상당히 올라갔다. 이젠 하나만 기다리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사용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딱 하나, 요 삼성 인터넷. 요것만 이제 네스팅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이제는 실무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삼성 인터넷 어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갤럭시 설치하면 기본 인터넷이라고 써있는 어플 하나 있어요. 보통 그걸로 인터넷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삼성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만 지원을 하면 됩니다. 삼성 분들이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빨리 업데이트 좀 되게. 그래서 요거 삼성 분들이 업데이트 한 번만 해주시면 OS 업데이트 한 번만 해주시면 이제는 실무에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스팅을 이용해서 실습을 하나 해볼게요. 실무에서 써먹을 만한 좀 자주 나오는 좀 그런 UI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요 이용 약관을 CSS로 코딩해 볼 겁니다. 이미지 없이. 요 화살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스텝이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이 처음은 각지고 중간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스텝을 CSS만으로 만들 거고 CSS 네스팅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HTML부터 한번 해볼까요? 스텝은 정의가 순서형 목록입니다. 순서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위아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밑에는 좀 굵은 글씨라고 정의할게요. 그리고 위에 div를 하겠습니다. 스텝 1번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기는 회원 이용 약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스텝 2가 있겠죠. 뭐 가입 신청서. 스텝 3도 만들겠습니다. 가입 완료라는 3번을 만들게요. 자, 요게 HTML 끝이고요. 클래스만 줘보겠습니다. 클래스 스텝이라는 클래스를 가져가고 요 구조를 가지고 네스팅 한번 써볼게요. 우선 저는 요즘 작업할 때 변수 정의부터 합니다. 변수 정의 자체도 호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외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얘기 나온 김에 캐나 유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CSS 변수가 아예 빼놓고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외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다 쓰고 있고, 여기서 정의하는 건 주로 특정한 값이라든지 숫자 값, 단위를 포함한 숫자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색상을 지정하거나 그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상을 제가 지정할 거예요. 변수로. 변수 정의는 대시 2번으로 가게 되고요. 우선 색상 화이트 필요하죠. 검은색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이랑 요 색깔 있죠. 요거는 제가 개발자 도구에서 좀 찍어 볼게요. 요 색깔 여기 바로 스포이드 있거든요. 색깔 찍고 요 색을 제가 그린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라고 또 하나 정의를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한 번만 찍으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색상 정의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제 강의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면 이 색상을 한 번에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빼는 것서 그렇지 피그마에서는 일괄적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이 사각형이잖아요. 크기는 우선 재지 않고 임의의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으로 배치되어야 되고 n분의 1로 나뉘어져야 돼요. 무조건 스텝은. 우선 이 서버 실행부터 해볼게요. 자, 이 상태고 전체 초기화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 찍어 놓은 거 reset.css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별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제가 따로 그냥 임시 초기화를 시켜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도 삭제시키겠습니다. 앞에 숫자 삭제시키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행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스텝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n분의 1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네스팅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서 작업했을까? 이렇게 했겠죠. 플렉스 1이라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네스팅은 네스트 자체가 둥지잖아요. 그러니까 둥지처럼 이렇게 감싼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쓰지 않고요. 이제 네스팅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웹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하고 웹사이트만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 쓰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li의 자손 선택자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HTML 태그처럼 포함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렉스 2를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손 선택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하고 한 칸을 띄워줘야만 자손 선택자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n분의 1로 됐죠. 개발자 도구 띄워놓으면 이렇게 각각 n분의 1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n분의 1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색이 총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색이겠죠. 현재 위치가 이 색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색 자체를 회색으로 다 깔겠습니다. 그럼 li의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수 불러오고 그레이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깔리게 되고요. 중간에는 이제 화살표가 생겨나는 건데 우선 활성화 됐을 때, 비활성화 됐을 때는 전부 다 흰색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컬러는 전부 다 변수 흰색으로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정렬 텍스처 라인 센터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넣어볼까요? 패딩 10픽셀 정도 여유있게 넣어 놓을게요. 자, 다음에 이제 활성화 됐을 때인데 먼저 스텝 1일 때부터 한번 보죠. 스텝 1일 때 클래스 액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li의 액티브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li의 액티브 잡으려면 li의 뭐 그냥 여기에서 액티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 2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있겠죠. 자, 요걸 어떻게 각각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액티브 클래스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액티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손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li에 액티브 붙이게 된다면 이걸 쓰지 않고 li에 바로 %, 붙여놓으면 li에 액티브가 붙어 있을 때 이게 한 칸을 띄우면 자손이 되고요. 붙으면 바로 위에 있는 부모, 그죠? 부모죠. 부모에 바로 붙여지는 겁니다. 옆에. 요거와 마찬가지예요. 요게. 그래서 요것도 표현이 됩니다. 보통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죠. 저는 요 밑으로 빼겠습니다. 그냥 액티브가 붙어 있다면 어차피 10점 차이로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액티브 됐을 때 뒤에 화살표가 우선 화살표가 문제잖아요. 흰색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액티브와 상관없이 화살표도 그려줘야 돼요. 화살표를 애프터로 그릴 겁니다. 애프터로 한번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자, li에 애프터가 들어가려면 li에 뒤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붙인다고 했죠. %에 내가 원하는 선택자를 붙이면 이 중간에 공백이 없이 붙이면 li에 이어서 상속받아서 바로 이어서 쓰게 된다. 이 말인 즉슨 li의 애프터랑 같은 얘기입니다. 컨텐츠 바로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포지션으로 갈 겁니다. 앱솔루트인데 렐러티브는 바로 얘가 되겠죠. 기초는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요, 위로 0으로 갈 거고요. 사각형 하나 만들 겁니다. 사각형은 뭐 높이가 현재 61픽셀이거든요. 그래서 한 61픽셀짜리 하나 만들죠. 높이도 61픽셀 만들 거예요. 자, 지금은 뭐 별거 없겠죠.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애프터 들어가 봤자 여기 이렇게 애프터입니다. 여기 애프터 크기고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만들어 주려면 선을 오른쪽 밑으로 선을 굵게 줄 거예요. 흰색 선을. 보더 라이트 한 5픽셀만 접을까요? 흰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밑에도 접을게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선이 나오게 되고요. 얘를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트랜스폼 로테이트 45도만 줘볼까요? 반대로 45도. 네, 반대로 45도 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Z 인덱스를 좀 더 올려볼게요. Z 인덱스를 올리게 되면 뚫고 나갑니다. 이제 요 사이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액티브 됐을 때는 저 이동을 좀 시켜볼게요. 라이트로 한 뭐 10픽셀? 50%만 해볼까요? 25%. 반값이니까 25%. 라이트 0, 10%. 10% 정도만 가게 되고 요쪽이 이제는 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휘어지는 값 너무 삐죽하게 갔다. 좀 널널하게 가고 싶으면 여기 트랜스폼에서 스퀴 쓰시면 됩니다. 스퀴 쓰셔서 적당하게 X만 좀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해서 스퀴 자체를 넣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돌려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요거를 임의로 회전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스퀴의 각도값 있죠? 스퀘어 각도값을 가지고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적당히 이 정도 각도면 된다. 그러면 얘 위치를 뭐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이 정도 맞춰주고 회전값 좀 주면 되죠. 회전값으로 적당히 맞춰줘 볼게요. 탑값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널널하게 돌리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되네요. 그럼 309도에다가 라이트는 마이너스 13픽셀, 탑은 마이너스 2픽셀. 다가 스퀘어 값은 16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라스트 차일드는 필요 없잖아요. 라스트 차일드를 제외하면 됩니다. 그러면 li에서 형제만 있으면 되죠. 라스트를 제외하는 거니까 li에 not의 라스트 차일드 하면 라스트만 빼던가 라스트 애프터만 빼볼까요?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의 애프터는 디스플레이 넌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죠. 중간에만 잡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액티브 된 것만 이 박스에다가 애프터에다가 배경색만 넣어주면 돼요. 액티브 됐을 때 애프터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린이면 되지 않나요? 자, 다음에는 얘가 이젠 오버플로 히든만 주면 됩니다. OL에 오버플로 히든하면 되겠죠. 그냥 OL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하면 되고, 자 라이트 값만 조금만 더 가볼까요? 14. 네, 이 정도면 되네요. 그 상태에서 이 텍스트가 이 애프터를 가리잖아요. 애프터를 가리기 때문에 텍스트를 좀 더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텍스트 자체에다가 Z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Z 값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식 div는 z값이 있다. li의 애프터와 형제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z축이 높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li의 자식의 div는 포지션이 렐러티브다. z축을 좀 더 많이 넣는다 라고 하게 되면 텍스트가 위로 올라탑니다. 결국 둘 다 Z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프터가 지금 현재 Z 인덱스가 10이면 이 div는 Z 인덱스가 20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이 나오게 되고 좀 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밑으로 화살표가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아서 탑 값을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요 정도에다가 라이트를
이 정도 빼서 이걸 좀 맞아야 돼. 스퀴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스퀴가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스퀴가 들어가서 좀 적당히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 마이너스 10, 위치 17, 5 잡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요 텍스트가 이제 중간에 LI가 더 껴도 안 껴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마지막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죠. 아까는 좀 반응형을 갔어야 됐고 좀 중간에 틀어질 거예요.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틀어지겠죠. 이렇게 글씨가 내려가니까. 네, 이렇게 늘어나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진 형태로 갈 수가 있고요. 만약 스케일을 뺀다, 좀 더 뾰족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좀 더 계산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45도로 가게 되고요. 스키는 제거시키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0으로 가겠죠. 스키가 없을 경우에 탑은 0으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라이트 값만 좀 조절해 주면 돼요. 라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죠. 글씨가 옆으로 샜는데 요거는 좀 움직여주면 됩니다. 20픽셀이 갔으니까 20픽셀을 움직여줘야죠. 20픽셀이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텍스트도 20픽셀을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해주고 아까 요 div로 감싸는 게 바로 요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레프트로 해서 20픽셀만 움직여주면 다 되는 거죠. 첫 번째 퍼스트 차일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얘를 움직이는 것을 퍼스트 차일드를 제외한 나머지로 가면 되겠죠. 얘가 퍼스트일 경우 라스트니까 퍼스트의 div는 레프트는 0이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지금 점수가 낮아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식 가야죠. 그냥 자소는 안 되니까 첫 번째 거는 없다. 맨 오른쪽 것도 있다. 그래서 20픽셀이 밀렸기 때문에 각각 얘도 같이 20픽셀 밀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중간을 삭제해서 두 개만 있다난 라고 했으면 두 개만 가능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스팅을 한번 써 보았는데요. 이 네스팅 자체가 좀 아직은 약합니다. 솔직히 사스랑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CSS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지금 되게 복잡하게 좀 자손 자식 써가지고 붙여 있는 거 인접도 다 쓴 다음에 막 해버렸는데 사실 요렇게 가는 것도 좋고 어차피 요 덩어리 하나라서 그래서 이제는 요 하나만 접힘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스텝 모듈이 되는 거죠. 스텝 컴포넌트를 모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잘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접힘 펼침으로 해서 HTML처럼 그런 부분에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선택자를 잘게 잘라서 컴포넌트별로 각각 정의를 해주면 좀 더 편하게 운영 관리가 가능하죠. 대신에 요거는 그게 좀 안 됩니다. 네스팅은 뭐 그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뱀 기법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진 않아요. 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스텝이면 여기다가 스텝 상태니까 스텝 액티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이밍을 지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네이밍 연결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액티브 자체가 이 단어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사스는 가능하거든요. 사스는 이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단어 연결이 됩니다. 사스에서는 스텝 대시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바로 잡혀요. 하지만 요거는 보시다시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좀 될 것 같아요. 여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자식, 자손 뭐 다 붙어 있는 거 그래서 n%를 가지고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아둬야 할 건 자손 선택자는 n%하고 한 칸 띄워줘야 된다. 그냥 한 칸 띄우면 이 상태는 자손 선택자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n%가 꼭 필요하다. 요것만 아시고 나머지 뭐 형제 선택자 이렇게 자식 선택자는 앞에 n%가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들여쓰기가 막 되니까 선택자의 깊이를 알 수 있구나.
어디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필수이기보다 궁합이 맞는 거죠. 네. 실제 사스 공식 홈페이지 가더라도 뱀 방법론을 쓰게 되면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린다라고 얘기돼 있어요. 한번 사스 사이트 들어가 볼까요? 상위 선택자를 사용하여 외부 선택자에 추가 전미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뱀같이요. 이는 고도로 구조화된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뱀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 뱀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는 것들을 단어 연결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뱀 방법론은 블록 또는 요소 클래스와 동일한 요소에 적용되는 수정자 클래스를 권장합니다. 단어 연결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보기도 좀 편해요. 뱀을 쓰게 되면. 그래서 저는 사스를 쓰면 뱀 방법론을 쓰라고 좀 권장하는 편입니다. 공식 사이트에도 한 2번 언급되네요. 뱀 방법론에 대해서. 그 외 클래스명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여기서 지정해 주진 않는데 뱀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뱀을 좀 쓰면 장점이 있다. 아까처럼 실제 뱀을 쓰면 사례까지 좀 보여줬잖아요. 사스에서. 네, CSS에 대한 네스팅은 그게 아직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까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직은 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스팅 자체가 파이어폭스까지 지원되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웹사이트만 구현하는 거라면 좀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까. 근데 모바일로 보면 또 안 되니까 그거 약간 위험하긴 한데 잘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해보고 만약 이게 적응형 웹이다 하면 100%죠. 모바일용 사이트가 따로 있고 웹용 사이트가 따로 있다. 그러면 무조건 네스팅 쓰셔도 되는 거죠. 적응형 사이트면. 슬슬 실무에서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